제7조 군용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특례입니다. 자, 특례는 일반적인 규정에서 조금 특별히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협의권자. 시도지사입니다. 협의권자가 시도지사고 역시 허가와 똑같이 소방서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역시 법 제30조 그리고 시행령 21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임을 제외하는 것은 허가에 따른 위임의 제외와 똑같습니다.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10종의 권한은 위임을 하지 않습니다. 협의의 효과는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자, 미리 사전, 공사 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와 똑같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은 것과 똑같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협의는 제조소 등의 협의입니다. 그래서 제조소도 할 수 있고 군용 위험물 시설은 저장소, 취급소 모두가 가능합니다. 제조소 등의 협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설을 완화하거나 이런 특례보다는 절차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절차의 특례라고 합니다. 자, 군사 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 여기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설계 도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설계 도서도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고 국가 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서 외에 어떤 불행히 정하는 서류는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를 다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 도서, 그 중에서 국가 안보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것들. 그리고 절차적으로 탱크 안전 성능 검사와 완공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군부대장이. 그리고 이것들은 탱크 성능 검사든 완공 검사든 마지막 완공 검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결과 통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완공 검사 후에. 그러면 완공 검사 후에 통보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 첫 번째, 제조소 등의 완공일, 언제 완공을 하고 사용 개시일이 언제냐? 완공이 됐으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사용 개시일. 그리고 탱크 성능 검사의 결과, 탱크 성능 검사의 결과는 완공 검사는 모든 허가를 받은 대상, 협의를 받아야 대상이 하는데,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대상이 되는 위험물 탱크를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탱크. 그렇죠? 자, 완공 검사는 그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협의를 받은 대상 모두는 완공검사를 받습니다. 두 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탱크 성능검사는 해당되는 경우, 완공검사는 협의를 받는 모든 대상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그리고 예방규정, 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요 세 개인데, 완공일, 사용개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예방규정.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용개실이 제조소 등의 사용 개시일은 위험물을 저장 취급한다는 의미죠. 안전관리자는 책무가 뭐냐면은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때 참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일이 나오면 그 전에 선임돼야 되겠죠. 예방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용 개시일 전에 예방규정이 해당되면 이것도 예방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완공검사 후에 요 5가지의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령 준수 의무도 허가의 면제 협의 대상은 제조소 등이 포함되므로 어떤 저장 취급 그리고 시설 기준 그리고 운반 운송에 관한 기준 그리고 정기 점검 등의 의무를 똑같이 집니다.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